이 대통령의 대박 지시가 이렇게 빛을 봅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조사본부 소속 인원들을 직무정지했습니다. 정빈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박대령 중심으로 신설되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일을 해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로 난리를 친 낙하산 이학재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특검의 아쉬운 수사에 대한 해법으로 김용민 의원이 제시한 비책 보고드립니다. 구독 한방 꾹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한 것과 관련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엑스레이 검색대 등을 공항이 관리하는데 이 사장이 마치 이와 관련된 일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 이 사장의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질타가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버를 해도 한참 오버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네, 더 이상 나대지 말라 라는 것인데 머리가 나빠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적폐들이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가운데 김용민 의원의 해법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헌정사상 첫 내란 특검이 예.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낸 것도 예. 분명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아쉬운 부분은 김건희 관련성 예. 없다라고 했던 예. 부분과 법원과 검찰에 대한 수사 결과가 사실상 없다는 것. 예.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아쉬운 점인데요. 반면에 이번 특검이 정말 잘했다라고 예. 보는 지점이 저는 그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예. 윤석열의 독재다. 예. 독재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예. 것을 밝혀낸 것. 이것은 이번 내란 특검의 가장 큰 성과다라고 저는 그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예. 그동안 예. 12.3 비상계엄을 뭐 민주당의 입법 복주 때문에 했다. 예. 마치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 정쟁이었던 것, 정쟁 과정에서 툭 튀어나온 것처럼 예. 우연인 것처럼 예.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돼서 곧바로부터 이 내란을 계속 계획했고 예. 거기에 맞춰서 사람도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섬뜩하죠. 사실은 저는 이제 총선 전에 예. 윤석열이 비상계엄 할 수 예.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 단독 예. 과반 이상을 해야 된다,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니긴 예.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이미 비상계엄을 예. 실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아. 사실은 총선에서 이기더라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의 임기는 5년이거든요. 예. 이걸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개헌을 통해서 자기 임기 연장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안전한 노후를 네. 보장받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지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후계자 지명까지 개헌을 통해서 완성해야 최종 목표에 달성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선거에 이겨도 했다라는 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진짜 그렇습니다. 장기 집권을 목표로 예.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예. 오늘 사법부에 대해서 뭐 불기소 무혐의 예.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긴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수사를 예.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예. 봅니다. 예를 들면 사법부와 관련해서 뭐 조이대, 천대엽 이런 분들이 지금 혐의자로 예. 기재가 오늘 예.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예. 혹은 통신영장이라도 발부 받아봤는지 예. 전화통화 내역이라도 확인했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 못 밝히고 있거든요. 예.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특검 내에서 검사들, 예. 파견 나온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예. 않았고 전반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방임하기 예. 시작하고 사실상 방해까지 이르렀다는 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제 검찰청 예. 폐지되고 예. 나니까 우리가 왜 특검에서 수사 열심히 해야 되지? 예.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계속 어려움을 겪게 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도 못했고 예. 더 나가서 법원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하지 더더욱 못하는 못했고, 예. 이런 구조이지 않았을까라고 예. 추정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2차 특검 예. 혹은 종합특검, 그러니까 새로운 특검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예. 다른 하나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 방식, 예. 이게 이제 흔히 논의가 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견 검사들의 문제가 예.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면 예. 차라리 국수본과 지난번 내란 수사했던 것처럼 예. 국수본과 공수처가 예.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별도의 수사를 여기서 진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예.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주장은 이미 과거 공수처 플러스 국수본 윤석열 수사 당시에 검찰과 공소권 가지고 난리나고 이후 구속 취소되었던 사례 되풀이에 불과합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내란, 외환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하면 100% 법 기술자인 윤석열과 그 변호사들은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도 김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특검이 아닌 수사기관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바로 검새들 때문입니다. 파견 검사들이 이 수사를 망쳤습니다. 내란 특검이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란의 밤에 검찰이 한 역할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검찰이 동원된 정황이 다수 포착됐으나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비협조와 소극적인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특히 내란 특검보다 더 우려되는 건 민중기 특검이 수사 중인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특검 종료가 임박했는데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당시 법무부가 윤석열 부부 수사 대응을 위해 10건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에도 드러나듯이 검찰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특검 주변에선 이들 사건을 경찰에 넘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다음 수사에서는 최대한 검사들을 배제하고 특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